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문호 개방과 개화 정책의 추진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선 시간에는 한중일 삼국이 서구 열강에 의해서 개항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좀 더 한국사로 들어와 봅시다. 조선이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문호를 개방하게 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0년간 집권하고 있었던 흥선대원군, 색깔을 좀 바꿔야죠.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이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종의 직접 정치는 흥선대원군 대신에 민씨 세력 부인이었던 중전 민비의 그 친척들이 권력을 잡게 되죠. 그래서 민씨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들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오히려 당시 사람들은 이거 새로운 세도 정치다, 민씨 세도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제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문호 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자주적 개국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정부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메이지 정부가 수립됐죠. 이걸 이제 조선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조선은 일본과 전통적인 4대 교린 정책에 따라서 일본과는 대마도를 통해서 외교 문서를 주고받았고, 그 에도 막부와 막부 정부와 교류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이 떡하니 이렇게 일본의 문서를 받아보니 이거 건방지기 짝이 없다는 거죠. 자신들이 뭐 천황이라고 하면서 나라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니 이거 양식이 다른데 접수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자 일본은 이제 자신들이 미국에게 군함 외교, 군사적인 위협 속에서 강제로 문을 열었던 그 전례를 조선에게 적용하게 되는 거죠.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운요라고 하는 군함을 보내서 강화도의 초지진을 공격하고 계속 접근해 오는 거죠. 오지 말라고 이제 엄포 경고 사격을 하니까 오히려 함포 사격으로 공격을 하고 영종도에 상륙해서 관아와 민가를 습격하는 등 행패를 부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항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운요 사건입니다. 정부에서는 스스로 문을 열자라는 주장들도 있었기 때문에 찬반 논의 끝에 신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정권을 줘서 일본과 협상을 하게 합니다. 정권대사 대신이었던 신헌 같은 경우에는 무신 출신으로서 이 사람은 외세에 맞서서 뭐 싸움도 했던, 양요 때 싸움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개항 의지를 받아들여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이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병자년이었기 때문에 정식 명칭은 병자수호조규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제 일본과 맺었으니까 조일수호조규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은 1876년 드디어 열강에게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강화도 조약은 우리가 맺은 불평등 조약이지만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다. 그리고 일본은 부산 이외에 2개 항구를 열라고 요구를 합니다. 뭐 자신들의 목적이 있었겠죠. 나중에 그 2개 항구는 어디입니까? 인천과 원산이죠. 강화도 조약은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이 되고요. 그들은 거기서 조선을 자주국이라고 칭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자주국이라고 하니까 듣기 좋은 것 같지만 실은 청나라의 종주권을 주장을 차단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조공무역 질서, 조공 책봉 질서 안에 있었던 동아시아의 무역 질서라든가 동아시아의 외교 질서를 깨야 자신들이 침략할 수 있는, 서구 열강들이 침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조선 연안에 대해서 일방적인 자신들이 뭐 연안에 암초가 많아서 위험하니까 조사해 보겠다라는 내용으로 연안에 대한 측량권을 가져가기도 하고요. 치외 법권 아시죠?
영사 재판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해도 우리나라에서 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일본인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는 거죠. 자신들이 유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속 조약으로 강화도 조약, 병자, 수호, 조규, 불호, 그리고 경제적인 분야, 무역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조일 무역 규칙, 통상 장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조선은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밑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보면 부산, 인천, 원산 모두 그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목적에 따라서 개항을 하게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은 일본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일본의 진출의 근거지 교두보가 될 테고요. 교두보가 될 테고, 원산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인 목적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한양, 서울 옆에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다 중요하죠. 실제로 일본이 군사적인 침략을 해왔던 통로, 한양으로 가는 군사적인 침략을 해왔던 통로,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때도 그렇고요. 다 인천이지 않습니까? 일본이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청나라의 종주권을 차단할 목적이고, 해안 측량권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명백하게 침략 의도를 갖고 있고 배를 대기 쉬운 곳을 찾는 거니까요. 우리의 영토 주권, 우리나라의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조사한다는 건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고요. 치외법권, 영사재판권을 허용한다는 것은 조선의 우리의 사법권을 무시하는 모습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이제 조선은 각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불평등하게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서양 나라와 조약을 체결한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1871년에 신미양요를 일으키면서 조선의 개항을 요구했었죠. 그런데 안 됐습니다. 실패를 했는데, 조선이 이미 이제 항구를 열었다고 하니, 개항을 했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수교를 추진하게 됩니다. 먼저 일본에게 다리를 놔줄 걸 요구하는데, 일본은 뜨뜻미지근하죠. 왜? 나 혼자 먹어야 되는데 너하고 같이 먹을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에게 요청을 하는데, 청나라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청의 목적은 뭘까요? 청은 조선은 내정과 외교에서 자주적인 나라긴 하지만 독립국은 아니다 라는 걸 명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선은 자주적인 나라긴 하지만 청나라에게 종속돼 있다. 자신들의 종주권을 확인하려는 거죠. 그것도 이제 미국과 서구 열강들과의 수교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함으로써 조선은 나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 조선은 나의 속국이다 라는 걸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을 홍보할 목적도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을 끌어들여서 자신들이 지금 벅찬 상대인 러시아와 그리고 일본을 견제하려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겁니다. 미국을 통해서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종주권,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확인시켜줄 목적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과의 수교를 추진하게 되는데, 오랑캐와의 수교, 일본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죠. 서구 열강과는 안 된다라는 주장들 여론이 있자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조선책략의 내용은 그림으로 선생님이 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친중국,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결일본, 일본과 단결하고, 이건 이미 일본과는 외교 관계를 맺었으니까요. 관계를 맺었으면 미국과 연대하라. 미방. 미국과 연대해서 러시아가 주 타겟이다. 너희들이 견제해야 될 나라는 러시아다. 조선은 동아시아에서 굉장한 요충지다. 반드시 그 자리가 강대국으로 하여금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리다. 그러면 조선이 위태로워지면 중국의 동쪽도 위태로워지니 조선은 청나라하고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
이미 국교를 맺었지만 더 관계를 맺고, 그리고 미국과 연대해라, 러시아를 견제하라는 거죠. 당연히 국내에 있었던 위정 척사파들이 뭔 소리야, 서양 오랑캐와 손잡으라고, 이런 안 좋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야 봐라, 너희들이 섬기는 중국에서 나온 책이다, 중국 사람이 쓴 책이다 라고 주장을 펼치면서 미국과 수교의 필요성을 역설한 거죠. 드디어 1882년 미국과 잠시만요, 헷갈리게 되네. 맞죠? 미국과 1882년 최초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일본하고 조일 무역 규칙을 맺으면서 무관세 원칙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불리했어요. 몰랐던 거죠. 당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조항을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나도 똑같이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가 너희들과 맺은 제일 좋은 조건으로 나도 너희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그게 바로 최혜국이죠. 최혜국 대우를 인정해 줍니다. 당연히 취해복권, 미국에게 유리한 내용들은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나중에 좀 배우겠습니다만, 이모군란이 일어나자 청나라는 이 이모군란을 진압하고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아예 조선에게 요걸 강요하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요걸 체결하게 합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형식적인 4대 관계, 채공 질서로 서로 형님 동생 하던 조선과 청나라를 실질적인 4대 관계, 이제 청나라가 제국주의 열강이 돼서 조선을 자신의 보호국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진짜 속방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의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청나라가 조선의 종주국이다 라는 내용을 포함시킨 거죠. 실질적인 4대 관계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어서 영국, 독일, 러시아 등과도 계속 청나라의 중재로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고 문호를 개방합니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가장 늦게 벨기에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늦게 조약을 맺게 된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문을 두들겼고 전쟁까지 했던 프랑스. 왜 이렇게 제일 늦게 문을 개방했을까요? 프랑스는 천주교 국가죠. 그래서 천주교, 크리스트교 포교를 허용해달라는 걸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프랑스와 맨 마지막에 문호를 조약을 맺고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좀 다른 데보다는 좀 늦었다. 시간이 벌써 13분이 넘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